시각장애 학생 교육 3주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수정체하고 방수까지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양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양체는 수정체의 모양을 조절한다라고 이미 우리가 수정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도 나왔듯이 모양체가 모양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함에 따라서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이완되는 이제 역할을 모양체는 우리의 시각장애 학생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정체의 모양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노안에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소자체 유리체를 보겠습니다. 유리체라는 것은 우리 제가 드린 그림과 지금 현재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함께 보시면 유리체는 수정체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유리체 바깥쪽으로 망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그림을 보시면 유리체 뒤에 망막이 있습니다. 유리체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색깔이 있는 건 아니고요. 투명한 젤이에요. 투명한 상태예요. 투명. 그래서 유리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정체와 망막 사이에 있는데 망막이 이 안구에 딱 달라붙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체가 그 탱탱함을 유지하면서 망막을 전체적으로 눈에 딱 붙여주는 기능을 하는 게 유리체예요. 그래서 유리체에 문제가 생기면 안구가 탱탱한 공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쭈글쭈글 해지는 거죠.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체가 탱탱하게 하면서 망막을 붙여줬어요. 이렇게 밀착을 시켜줬는데 어느 한 부분에 유리체가 떠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망막이 안구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망막 열공 또는 망막 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체 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유리체가 탱탱하게 유지되면서 망막을 눈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망막은 눈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닿아 있는 거죠. 밴드치를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유리체가 망막을 눈에 딱 닿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체가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부분에서는 망막을 딱 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망막이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망막이 기능을 상실을 해버리는 것이 바로 유리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망막 박리라든지 망막 열공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 이런 유리체에 관련해서 생기는 거고 또 물론 충격이라든지 다른 역할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리체 질환이 생기는 이제 그 전조 증상을 보면은 비문증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 벌레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니는 그 상태가 나타나는 게 바로 비문증인데 그것이 바로 유리체가 변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한 탱글탱글한 젤 상태, 그러니까 탱탱해야 되는데 그것이 젤이 물로 변해버린다거나 변성이 일으켰을 때 그 변성된 모습이 망막에 비춰져서 벌레 같은 게 기어다닌다거나 날아다니는 것 같은 상태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비문증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듯이 유리체가 변성이 돼서 물처럼 변해버리면 그 부분도 망막이 안구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부분이 또 시력이 손상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리체의 역할은 망막을 안구 내면에 쫙 달라붙게 밀착시켜줘. 붙이는 게 아니고 밀착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막과 결막인데요. 공막은 눈의 흰자위예요. 우리가 거울을 보게 되면 눈에 흰자위가 보이죠. 각막 바깥쪽에 이제 우리가 잘 보이진 않아요. 각막 바깥쪽부터 하얗게 보이는 것이 눈의 흰자위입니다. 즉 공막이에요. 그래서 공막도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부분부터 안구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공막은 굉장히 질겨요. 질겨. 그래서 각막도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지만 공막도 마찬가지로 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때리거나 찔러도 그것을 막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막, 눈의 보호막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결막은 안검 뒷면의 점막이에요. 이거는 결막은 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눈 앞에 있는 눈꺼풀 있죠. 눈 깜빡거리는 눈꺼풀. 눈꺼풀을 이제 깜빡거리는 눈꺼풀, 떴다 감았다 하는 것이 눈꺼풀인데요. 그것을 바로 안검이라고 합니다. 안검을 여러분들이 거울 앞에서 손으로 딱 뒤집으면 빨간 그 살이 보여요. 거기 마르면 쓰려요. 그게 바로 결막이에요. 그래서 결막은 각막하고 다 있죠. 각막하고. 그래서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방수와 눈물을 눈에다가 발라주는, 각막에 발라주는 역할을 해요. 즉, 각막이 매끈매끈하게 윤활작용을 하도록 해주고요. 또, 안구 운동, 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역시 계속 발라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카멜레온이죠,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자꾸만 혓바닥으로 눈을 이렇게 닦아요. 혓바닥으로 눈을 닦습니다. 그 이유는 카멜레온은 결막이 없어요. 눈을 깜빡거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거기다 발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물고기들도 결막이 없겠죠. 눈을 깜빡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육지 사는 생물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구 운동을 돕고 각막에 윤활작용을 하고 각막과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우리가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계속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즉 각막하고 결막이 계속 깜빡거리면서 서로 이렇게 밀착하면서 외부로 이물질을 내보내주게 되는. 그래서 결막까지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맥락막입니다. 공막하고 망막 사이의 중간층입니다. 그러니까 공막과 망막 사이에 층이 또 하나 있는데 막이죠. 그게 바로 맥락막입니다. 맥락막은 망막 외층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고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망막 역시 망막의 중심부에는 혈관이 발달하지 않아요. 잘. 그리고 있어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시 망막에 혈액과 영양을 공급하고요. 맥락막은 커튼으로 치면 안막이에요. 안막. 깜깜한 안막. 그래서 맥락막의 역할은 동공 외에 다른 부분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동공으로만 빛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으로는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안막처럼 눈 전체를 깜깜하게 감싸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막과 망막 사이 중간층으로 빛을 차단하는 커튼, 즉 안막의 역할을 하는 게 맥락막입니다. 그래서 맥락막의 병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눈부신 눈 엄청 호소하죠. 왜? 빛이 동공 외에 다른 부분으로 빛이 자꾸 들어가니까 조그만 빛에도 굉장히 많은 빛이 눈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눈부심을 엄청나게 호소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맥락막에 염증이 있거나 맥락막이 손실되는 경우에는 이런 시각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있어서 기관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망막입니다. 망막은 안구 후면의 얇고 투명한 신경 조직, 눈 표면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눈 표면 65%의 망막이 덮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체 바깥쪽으로
유리체와 이제 공막 사이죠. 공막 사이에 그 망막이 눈의 65%를 덮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으로 생각한다면 공의 앞부분 3분의 1을 제외한 전체가 다 망막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망막은 그냥 조직이 아니고 신경 조직이에요. 신경 조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막이나 수정체나 홍채나 유리체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 빛을 조절하거나 빛의 양을 조절하거나 각도를 바꿔서 망막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 망막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도달하면 그게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기구들이에요. 망막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기관들이고, 망막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딱 비치면 그게 비쳤구나, 안 비쳤구나, 무슨 색깔이구나, 입체감이 있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고 그것을 시신경으로 전달하는 것이 망막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눈의 역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고, 현대는 각막과 수정체는 수술도 가능하고 이식도 가능하고, 특히 수정체는 인공수정체도 가능해요. 그런데 망막은 신경조직이기 때문에 현재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또 이식이 되지 않습니다. 신경조직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는 것. 그래서 망막, 눈의 65% 차지하고요. 망막에는 광수용체, 즉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추체세포와 간체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체세포와 간체세포에 빛이 도달하면 그거를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걸 에너지로 바꾸어서, 즉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시신경에 전달하고, 시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달돼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구나,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떤 물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망막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이 되어지듯이 제일 중요한 조직입니다. 신경조직이고, 각막, 수정체, 유리체는 빛을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망막은 빛을 느끼고 그걸 전기신호로 바꾸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망막의 가장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앞에 동그란 거, 그것이 정상적인 망막이고 뒤에 거는 지금 손상된 망막이에요. 그런데 그 망막의 그 가운데쯤 보면 작은 동그라미로 약간 노란 색깔의 동그라미가 있죠. 그게 바로 황반입니다. 황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곳을 중심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보게 되면 그 물체에 초점이 맞춰지는 곳이 그 황반, 중심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컵을 본다면 그 컵이 맺히는 곳이 그 황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곳 중심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이 맺혀야 우리가 정상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물체를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황반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시각장애가 크게 오는 거죠.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옆에 거는 망막의 주변부, 이제 황반 바깥쪽에도 이렇게 막 얼룩이 져 있죠. 손상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왼쪽 그림은 황반 안에 그 혈관이 될 듯 말 듯 이렇게 있지만 오른쪽은 혈관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혈관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은 황반부가 손상을 입었다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중심 시력, 즉 중심화에 맺히는 시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력은 중심화에 물체가 맺히느냐 또는 중심화 바깥쪽으로 맺히느냐에 따라서 중심시력, 주변시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 중심화, 황반부에 맺히는 중심시력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부분의 시력이에요. 형태를 인식하고 색상을 인식하고 또 글자, 모양, 입체감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것이 바로
중심 시력, 즉 황반부에 맺히는 시력이고요. 황반부 바깥쪽으로 맺히는 시력은 망막 주변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중심 시력은 추체 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력이고요. 주변 시력은 간체 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력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력은 국지적인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의 얼굴을 봤다면 친구의 얼굴은 중심 시력, 즉 황반부에 맺히는 시력이 되는 거고요. 친구의 얼굴 말고 나머지 부분은 주변 시력, 즉 그 황반의 바깥쪽에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지적인 공간을 파악하고 또 주변과의 관계 파악에 관여합니다. 그러면 중심 시력이 중요하고 주변 시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정보에 대한 정확성은 중심 시력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주변 시력은 주변과의 관계 파악을 관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앞에 뭐가 있는지 인식하면서 걷는 것은 중심 시력을 통해서 보고 걷는 거고요.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우리 발을 보지 않습니다. 발을 보지 않지만 구덩이가 있는지 아니면 돌뿌리가 있는지를 피해갑니다. 무의식적으로. 그것은 바로 주변 시력. 그러니까 간체 세포가 담당하는 주변 시력이 우리가 의식하진 않지만 우리의 주변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돌뿌리를 피한다거나 무릉덩이를 피한다거나 아니면 공이 날아오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표현이 잘못된 거고요.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인식하지 않아요. 중심 시력만 우리가 크게 인식하고 주변 시력은 그냥 인식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덩이라든지 날아오는 공을 피하든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주변과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력이 손상된 사람들은 잘 넘어져요. 내가 보는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식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돌뿌리에 넘어진다거나 구덩이에 빠진다거나 시야가 좁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망막은 또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죠. 투명한 신경 조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경 조직인데 통증 신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체가 초점이 잡히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그걸 시신경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요. 또는 통증이라든지 만지는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손상이 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손상이나 질환의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손상돼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망막에 이제 손상을 입게 되는 망막 박리, 또 망막 열공, 또 망막 색소 변성증, 당뇨병성 망막증, 이런 질환들은 굉장히 위험한, 그리고 실명으로 바로 이어지는 위중한 시각장애 원인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망막에 분포된 아까 광수용체 세포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망막 내면에 분포된 감광세포로 빛을 감지하고 색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색소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색깔과 또 입체감을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수용체를 시세포, 즉 보는 세포, 볼시자를 써서 보는 세포라고 하는데요. 수체세포는 600만 개 정도고 간체세포는 1억 개 정도예요. 왜냐하면 수체세포는 황반, 우리가 망막 중심에 있는 황반에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그리고 간체세포는 황반으로 분포하지만 대부분 망막 주변부에 분포해요. 그러니까 황반부는 망막의 일부거든요. 조그만 부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600만 개 정도밖에 없고 간차세포는 그 나머지 전체 넓은 부분에 분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굉장히 많죠. 추체세포는 원뿔 모양이고 망막 중심화, 즉 황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조명에서 일을 잘해요. 낮은 조명에서는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는 색깔을 구별 못하는 경우가 바로 어두운 곳에서는 수채세포가 기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윤곽적인 부분만 보게 되는 거죠. 색각과 물체의 세부, 입체 이런 것들을 전부 보는데 관여하게 되고요. 단체세포가 분포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숫자도 많습니다. 막대 모양이고요.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 쪽에는 별로 없고 망막 중심부 바깥쪽에 주변부에 주로 집중하죠. 그리고 주로 낮은 조명에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다가 깜깜한 데서 일어났을 때 다른 물체하고 부딪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다 이 간체세포 덕분이에요. 그리고 흑백 식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깜한 곳에서는 색깔 구별을 못하고 그냥 흑백으로만 실루엣으로만 보이게 되는 이유가 어두운 곳에서는 수채세포가 일을 하지 않고 간체세포가 일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간체세포는 주변과의 관계성 파악에 많은 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주변 시력에 주로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본다라고 느끼지는 않지만 계속 중심 시력과 주변 시력이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건 주로 중심 시력을 인식하고요. 주변 시력은 주변과의 관계 파악이나 실루엣 같은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간체세포를 사용해서 주변 시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맹점은 그 망막에서 시신경이 붙어있는 곳이 맹점이에요. 망막과 시신경을 연결시키는 부위예요. 근데 거기는 어떤 초점이 맺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맹점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맹점입니다. 그리고 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부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신경이 그게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찢기는 경우에 시신경 손상이 일어나면서 시각장애를 갖게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맹점입니다. 그리고 외양근 아까 이야기했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 6개. 아까가 아니라 우리가 전전 시간에 눈의 움직이면서 외양근 배웠었죠. 양안실 한다고 했었죠. 밑에 그림을 보시면 총 6개의 근육이 있어요. 4개는 위아래,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직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만 움직이게 하는 직근이 있고요. 2개의 상사근과 하사근이 있는데 이 근육은 비스듬하게 붙어 있어요. 비스듬하게. 그래서 눈이 위, 상, 하, 좌우 90도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각선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사근. 그래서 이 6개의 근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눈이 양안시 우리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눈은 코를 중심으로 해서 6c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이 정확하게 정면을 보면 초점을 못 맞춰요. 눈은 초점을 향해서 정면에는 물체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왼쪽 눈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눈은 왼쪽으로, 즉 가운데 쪽으로 각도를 틀어서 2개의 눈의 초점을 내가 보고자 하는 사물 하나에 맞추는 것이 이제 양안시예요. 그런데 이제 사시는 바로 이 6개의 근육이 중에 힘센 게 있고 힘이 약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쪽으로 눈이 자꾸만 돌아가서 양안시가 잘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경과 뇌인데요. 이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시신경은 망막에 맺힌 상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재생 능력이 없어서 손상되면 실명의 위험이 있고요. 치료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각 피질은 눈을 향해 들어온 신호를 해독하는 것, 즉 뇌예요.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시각 피지질이에요. 그래서 시각 피질에 문제가 있으면 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눈과 시신경이 아무 문제가 없어도 시각장애를 일으키죠. 보기는 하지만 본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내가 눈이 본 것과 뇌가 해독하는 것이 달라져서 인식하기 어렵거나 그런 것들이 바로 시각피질 장애가 되겠습니다. 시각피질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뇌이기 때문에 시각피질에 손상을 입었다라는 건 알지만 그걸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이나 시각피질로 인한 시각장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네, 시각의 발달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함께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까 이제 4주차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역시 저는 중수업이 이제 시력 때문에 어려운 관계로 이번과 같이 녹화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시고 4주차에 온라인상으로 이제 수업 듣고 만나면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코로나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추석 보내고 10월 달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